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얘기는 아마 엑스파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2주 전인가 했던 얘기예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파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딱 2주 전에 네. 천기누설 시간에서 저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한 방에 나와버리네요, 바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바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뭐 청년 비서관이라든지 뭐 정무 비서관 인선이 됐어요. 박성민 전 최고가 청년 비서관이 네. 됐고 박지훈 변호사보다 2살 어린 김한규 변호사. 2살 많은 참 2살 많은. 그치? 김한규 변호사가 정무 비서관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뭐 좀 인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JB타임즈에 잠깐 얘기했는데 뭐 이준석 효과, 이준석 의식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성립이 안 되는 네. 얘기가 이미 그 전에 뭐 그 인사 절차에 들어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 예. 청와대면 저 갈게 오면 내 어서 오세요 하고 대문 열어주는 동네가 아니거든 그 동네가. 맞습니다. 뭐 이 사람 뭐 문제 없나라고 일단 신원조회부터 쫙 하면서 네, 쓰더라고요.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그 대표가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이미 신원조회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효과 때문에 이렇게 볼 여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처음 그 보도 나올 때는 이준석을 의식해서 김한규 변호사를 그래서 청와대에서 픽했다.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무비서관이잖아요. 정무비서관. 맞지 않고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2살 많으면 오히려 저는 그 정무 수석하고 좀 이철희 수석하고 둘이 인연이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같이 쉽게 해서. 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청년 비서관도 이번에 정무 수석실로 다시 재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철이 수석 라인 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 이해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지. 왜냐하면 또 이철이 정무수석 주도로 청년 TF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왔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어떤 그 이철이 라인 구축 뭐 그 차원은 왜 여기서 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무슨 개파 이런 건 개파가 아니고 아니고. 네. 어떤 말 그대로 실무 진용. 본인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먼저 네.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장성철 소장 방송도 정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같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혹시 비하인드 들은 건 없고?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안 돼요. 필요할 아니 저도 엑스파일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본인이 난 그래서 일단 제일 네. 이해가 안 됐던 게 페이스북이 열린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방송하다가 얼떨결에 어떤 얘기가 이제 가끔가다 헛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술 먹다가는 뭐 이거는 뭐 어디서 뭐가 털지 그렇죠.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제됐고 준비됐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우리 장성철 소장은 실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실수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음주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 정도를 사고 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작심하고 올렸다, 뭔가 의도를 갖고 올렸다고 좀 봐야 되는 본인 건데. 얘기에 따라도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았고 이런 거 올려도 되냐고 했는데 안 받았고 또 한 최고위원한테도 전화가 됐는데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국민의힘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왜 올렸을까 뭐 해갖고 이제 얘기인데 김재원 의원의 말에 상당한 뉘앙스가 있더라고.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게 결국은 여권 내 경쟁구, 지금 야권 내 경쟁 구도에서 뭔가 불거진 현상 아닌가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이제 그분의 해석이니까 네. 그렇다고만 치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몇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그걸 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보시죠. 같은데. 예. 자, 먼저 엑스파일이 나오자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모두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이준석 대표.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한 엑스파일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거냐. 이렇게 민주당한테 이제 화살을 쐈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야권 대선 주자의 정치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영길 대표는 파일을 즉시 공개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파일의 출처를 송영길로 단정하네요. 민주당 예, 송영길로 민주당? 단정을 하면서 그 성격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한 거죠. 아.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일단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생산한 주체일까? 1번. 네, 첫 번째. 2번. 파일은 하나일까? 요거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어젯밤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최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재미난 뿐까 또 다른 결이 하나가 있어요. 네. 자, 먼저 송영길이 파일 생산의 주체인가부터 한번 좀 봅시다. 송영길 대표가 파일 생산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네. 그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송영길 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발언을 했어요. 네. 그게 5월 25일에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맞습니다. 개국본 집회에서 한 얘기예요. 예. 제가 자료를 하나씩 체크하고 있다고 했거든. 근데 재미난 게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거죠. 벌써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주간조선에 이제 그 야당 의원실에서 윤석열 파일이 돌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주간조선에 게재를 했는데 그 글이 포털에 올라온 시점이 5월 2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글에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이 글을 쓰면서 이 파일이 나돈 시점을 최근이라고 기술을 네. 했으니까 최근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파일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5월 21일 전에. 네.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따져봅시다.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게 5월 2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파일의 존재를 접했을 시점은 적어도 5월 중순. 네. 왜냐하면 주간조선 글 쓰고 주간조선에 편집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뭐 물리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송영길 대표가 된 뒤 열흘 만에 뚝딱 파일을 만들어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 뭐 이건 그냥 물음표만 찍을 텐데요. 쉽지 않네요. 뭐 사실 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체를 송영길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놓으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좀 민주당이라면 만들 수 있겠죠. 주체가 민주당이었다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송영길이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또 장성철 소장 이야기가 나오고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파일은 하나일까? 2개라고 이미 연합뉴스가 어제 오후에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약간 좀 그 얘기가 다른 게 2 버전이라고 했거든. 예. 하나는 제목 정리 수준의 A4 용지 2장 분량이고 또 하나는 이걸 상세하게 풀어놓은 20장짜리 그 문서다. 근데 대부분이 청문회 등에서 나온 의혹으로 유무진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의혹이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의혹 등이 정리되어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장성철 소장이 그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서가 2가지가 있다. 음흠. 하나는 4월 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된 거다. 네. 그래서 각각 A4 용지 10장 분량이다. 음흠. 그다음에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좌우명이라든지 태어난 곳이라든지 근무지, 부인과 장모는 어떤 사람인지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 네.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윤석열,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장모, 그러니까 각각 3명 관련 의혹이 인물별로 분류됐고 챕터별로. 예. 동시에 공격 가능한 포인트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점, 청문회 때 해명된 부분 등의 정무적 판단이 첨언돼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합뉴스가 보도한 거 또 다른 얘기야. 그렇죠. 연합은 짧은 거 2장에 좀 긴 거 20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로는 다른 버전의 양이 비슷한 2개가 지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짧고 긴 게 아니라 하나는 인물 기본 정보의 문건이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3명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인물별 어떤 의혹이 정리된 그렇죠. 문건이다라고 하니까 연합뉴스하고는 또 다른 완전 문건이야. 다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건이 나오는 거지. 이거 말고도 이거 또 말고 또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여기서 아주 이제 재밌어지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약간 새길로 빠져갖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언론도 이 물음을 안 던지던데 뭐죠? 장성철 소장이 문건 하나는 4월 말에 네. 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된 거라고 밝혔죠. 네. 장성철 소장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 써 있었을까요? 바로 그건데 자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네. 장성철 소장은 지난주에 문건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자 여기서 일단 첫째 출력된 종이 문서로 받은 건지 컴퓨터 파일로 받은 건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4월과 6월, 4월 말과 6월 초라고는 특정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기재가 됐을 가능성이 하나는 있고. 뭐 그게 뭐 기재가 돼 있어. 문건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문서로 출력을 했던 컴퓨터 파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문서로 근데 여기 기재돼 있었다는 이야기 되면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나오는 뭐가 게 나오죠? 한 개인이 예. 내지 어떤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일을 정리를 했다면 문서 작성 시점을 그 문서에 명기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개인이 적을 때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크게. 그걸 적을 이유가 없는 남한테 거지. 보여주거나 어떤 공문서 양식을 취할 때나 날짜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또 한 가지 방법. 만약에 컴퓨터 파일로 받았는데 어떤 게 받았다? 있냐면 네. 파일 속성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네네. 파일 속성을 검색하면 문서 작성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알았을까?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말과 6월 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잖아요. 이것도 되게 궁금한 대목 아니에요? 근데 궁금해요. 어떤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던데 일단 저는 궁금해서 궁금한 점만 일단 그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문서의 종류가 네. 지금 장성철 소장이 그 자기가 받아서 봤다라고 하는 거고 신지호 전 의원이 밝힌 것은 결이 다른 문서예요. 제가 봐도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밝힌 문건의 내용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네.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간조선에 썼던 글 제목이 뭐냐면 검사 윤석열 파일은 왜 야권서 등장했을까? 요 제목의 글을 제가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 파일이 등장했다. 점점점 중략.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검사 윤석열의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일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면서 특정 피의자를 친소 관계 때문에 봐주는 등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검사 윤석열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완전 이게 다른데요. 장성철 소장이 얘기에 따른 두 개의 문건과는 이건 또 결이 다른 문건이라는 그렇다면 파일이. 결국은 파일이 지금 다른 버전의 파일이 다른 내용의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른바 윤석열 X 파일이라고 하는 게 네. 여러 종류가 지금 나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윤석열 가족 파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검사 윤석열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했던 일들 관련된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본 개인 정보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파일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세상에 불거진 요 세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건 두 종류의 문건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서 하나 두 종류.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윤석열 파일이 존재함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지금까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신지호와 장성철. 뭐 개인적 얘기지만 둘 다 저랑 엄청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안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이분들이 근데 이걸 하는지.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뭐 한나라당 의원이었고요. 장성철 초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그럼 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왜 네. 그걸 세상에 알렸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묻고는 싶은데 네. 둘 다 지금 그래서 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합니다, 진짜로. 왜 둘입니까,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째 이 파일이 하나일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두 개일까? 두 개도 아닐 거라는 될 거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져보죠. 네. 이런 그 여러 개의 문건을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이 모두 생산한 걸까? 자, 한번 요 점을 마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말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어제 했던 말 중에 윤석열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던 만큼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이다. 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일 것이다. 음.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이다는 주체가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근데 장성철 소장은 방어하기 힘들 거라고 했잖아. 음. 정밀하게 정리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안 맞죠 지금 두 사람 뭐가 말은 안 맞죠? 맞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왜 그럼 민주당은 그것만 쥐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흘렸을까? 여기서 하나 뭐냐면 그럼 왜 민주당이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파일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제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만약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이 뭐 이거는 그 얘기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 왜 안 썼을까요? 그래요? 물론 그걸 써서 찍어내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저희가 안 되죠. 얘기하는 건 이제 충분히 활용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없고 파일을 가지고 네. 하지만 최소한 언론 플레이라도 할 수 있을 당연하죠. 텐데 당연하죠. 이때 그 국면에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전혀 그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월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민주당 연관술 저는 100%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 강훈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보는 들어오고 있다.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일단 정리는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그 파일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뭐 새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민주당이 아니라 그것이 야권발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 야당에서 지금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도대체 봤을 때. 어떻게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거냐. 안 돼요. 요거를 보고요. 예. 하여간 첫 번째 예. 파일이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파일만이 있는 것도 아닐 것 네. 같다라는 점만 좀 확인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파일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과거의 경험에 있고 그러면 아류성 어떤 파일이 또 마구잡이로 돌 가능성이 어차피 이 파일이라는 게 뭔가 검증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본 사람이 다시 또 쓸 수도 있고 뭐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파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 사회에서도 일부가 지금 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일단 중간 정리를 합시다. 네. 확실한 사실 하나는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무수한 주장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의 내용이 온전히 공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걸리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또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나요? 감옥 간다고 장성철 전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네. 파일의 내용이 이거라고 공개하는 순간에 너 당신 이리 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가만 안 놔둘 거니까요. 네. 두 번째,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해도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오히려 여러 버전의 파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계속 있다. 하다못해 증권가에서라도 나올 거다. 네. 이것도 확실하죠. 예. 일단 이 점만 두 중간 가지 정리. 사실은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파일은 어떻게 소비될까? 그래, 우리가 오늘 사실은 청기누설에서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엑스파일을 갖고 우리가 내용도 모르면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니고 어차피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을 갖고 이 엑스파일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소비될 것인가 한번 바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네. 공식 영역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정치, 여의도 정치나 언론 영역을 한번 놉시다. 네. 파일의 내용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네. 오히려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파일의 존재가 주되게 운해가 될 거예요. 그 파일이 있잖아. 아주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렇죠. 그거만 계속 얘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오, 맞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진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위 검증은 공식 영역에서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국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선 본선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권 내 경선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진행이 돼서 2007년 이명박 대 박근혜 정도의 수준에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혹시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진위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공식 영역에서는.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아하. 비공식 영역, SNS 공간이나 찌라시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파일이 카더라 버전으로 엄청 유통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또한 근데 문제는 비공식 영역이기 때문에 진위 검증의 주체가 없어요. 이 동네는. 뭐 진위 검증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카드라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에서도 진위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 파일은 뭐가 되냐? 안개가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된다. 그렇지. 이 파일은 결국 안개가 된다. 파일은 안개처럼 존재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 실제로 존재해요. 파일은. 네. 근데 실체를 거머쥘 수가 없어. 존재는 하되 잡을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안개다. 안개와 같이 될 것이다. 뭐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파일이 안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야를 가리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정치적 전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그 있다. 안개 때문에 본인도 걸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안개를 걷어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걷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혀 없나요? 걷어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태양이 떠서 아. 안개를 걷어내 주는 것 외에는 안개를 거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원래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이 안개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 영역이든 비공식 영역이든 파일 내용에 대한 진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실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떠오를 것이다.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계속 그 상태로 가느냐? 아닐 수도 있죠. 인공 태양이 있어요. 그래요. 뭔가 있을까? 그게 인공 태양이라는 거네. 결국은. 인공 태양이 있어요. 뭐냐면 네. 과학의 영역에서는 지금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있지 않지만 네. 정치의 영역에서 인공 태양은 항상 있었다. 인공 태양의 활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게 네. 뭐냐? 언론이 등장하는 거죠. 언론이 진실 규명 명목으로 의혹을 치워버리는. 했더니 그냥 그 이전에 나왔던 수준의 어떤 내용이고 별거 없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벌써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윤우진 다 얘기했던 거다. 이게 인공 태양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계속 그러면서 이거는 파일은 근거 없고 말 그대로 찌라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계속 몰아가는. 네. 그래서 언론이 인공 태양의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또 가능하죠.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있죠. 안개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짙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날아와. 더 최악인데요.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예. 오리무중의 농도를 더 크게 키우는 시나리오도 정반대로서 성립이 될 수가 있죠. 예컨대 윤우진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인공 태양이 활약할 시나리오 하나, 네.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시나리오 하나. 이걸 하나 좀 짚어봅시다. 먼저 인공 태양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 인공 태양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특정한 의혹, 네. 파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특정한 의혹이 파일의 굴레를 벗고 세상에 뛰쳐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추적 보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언론이 달라붙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파일의 굴레를 벗고 세상에 뛰쳐나오게 자물쇠를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령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이 됐다고 쳐서 언론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해소해 주려고 한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인공 태양의 효과가 그러면 바로 나타나느냐? 아닐 수가 있죠. 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은 팩트 공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참과 거짓의 공방이 거세게 그러니까 전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는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야의 어떤 의심의 어떤 눈초리를 더 키우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공 태양의 역할이 이런 쪽이 아니라 진위 검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작동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묵살하는 거죠. 아예 묵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방법. 포털에서 아예 띄우지를 않고 언론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오늘 어떤 저거는 아예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미세먼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날아올 가능성은 뭐냐면 예를 두 개지만 들겠습니다. 7월 2일에 장모 선고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이 7월 2일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아하.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자체와 파일은 연동이 돼요. 뭐 그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야, 파일 안에. 유죄 나왔어? 그럼 정말 문제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야? 뭐가 문제인데? 이거 더 안개가 끼네 그러면 완전히. 자, 이렇게 뭐냐면 의심의 어떤 고리는 계속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더 낀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 내놓은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 봤어요? 네. 봤습니다. 예. 요거 보세요. 오늘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단독 따랐어. 검,
도이치 주가 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사실은 이거 얘기 저희는 유튜브에서 많은 내용 알고 있었는데 하도 보도가 안 되길래 근데 오늘 거의 첫 보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저도 말씀. 그래서 말씀 못 드렸죠. 못 우리는 드리죠. 알고는 있었 내용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정식 언론에서는 처음 보도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나와버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의혹 보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장모에 대한 어떤 그 판결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파일 존재와 파일의 어떤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관심과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윤우진 건이라고 하는 게 한번 설명 좀 해줘. 윤우진 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윤우진 건은 윤대진이라고 소윤 대윤이로 알려져 있는 윤대진의 형입니다. 용산 세무서장을 하면서 뇌물을 좀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좀 덮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덮어줬다고 보니까 첫째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 골프 쳤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과 그다음에 네. 그 변호사 그러니까 소개해 준 거 아니냐.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총장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네. 막바지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이제 대답을 이제 사실과 다르겠다가 나중에 사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확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의혹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지? 공과 사를 구별 전혀 못했었죠. 이 문제가 만약에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면 이걸 계속 환기시키게 된다면 아까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있었다라는 검사 윤석열 파일. 네. 검사 윤석열 파일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런 걸 거예요.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했던 일들이 파일에 있다면 바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집중이 된다면 네. 검사 윤석열 파일이 다시 소환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개에다가 미세먼지가 겹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이 공개가 돼서 그래 까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서 사실이고 아닌 거 가르자. 이게 이제 속 시원한 거죠. 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음지에서는 그다음에 비공식 영역에서는 뭐 카더라 해가지고 뭐 온갖 버전의 파일이 난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난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개된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과 언론의 영역에서는 무시해버리거나 네. 묵살을 하거나 오히려 이래버리면서 이거를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려고 가라앉혀버리려고 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비공식 영역에서의 카더라는 더 활기차게 되죠. 그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파일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하. 파일을 둘러싼 의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개혁 내지 공정의 화두는 어떻게 되면 갇히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게 본인조차 말을 본인이 못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의 어떤 그 이른바 그 이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공정의 가치가 뭐야 이거 맞는 거야? 의심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근데 최소한이죠. 더 크게는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아니시네. 아니시네. 아이고 아니시네. 공정 불공정이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로남불에 또 전형이 여기 계셨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두 주전 표현하면 한 방에 훅 간다. 네, 이 말씀을 다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파일에 쏠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다른 화두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네. 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준비가 부족해. 그게 뭔가 그러니까 네. 자신의 공정 어떤 브랜드 말고 다른 걸 내세우면서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정치 행보를 놓아야 되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뭔가 그래요. 대변인 빨리 나가는 것도 문제고. 뭔가 없어.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던 사람 이석준 씨. 예, 이석준 전 실장을 예. 영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로 될까? 한번 두고 봅시다. 너무 약해요. 뭐 이렇게 이걸로 뭘 덮을 수 있을 인선이라고 보기도 간단히 그렇고요. 얘기를 하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선취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정인데 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먼저 치면서 여기에 다른 어떤 정책 브랜드를 붙이는 식으로 가려고 했겠죠. 네. 근데 문제는
파일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 공장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건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가 되어버리면 네. 초기 속도가 안 난다. 자동차의 성능을 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동 걸고 했을 때 시속 100km까지 몇 초 걸리냐. 그렇죠. 이렇게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네요. 그렇죠. 저희가 엑스파일의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한다 해가지고도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제가 엑스파일 받는 듯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모았어? 이게 제 이야기는 요님은 봤을 듯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뭐 저도 상상에 대도 안 하게요. 네. 요거가 있어요. 김씨님인데 그 파일 국힘이 먼저 입수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또 있고요. 박경님도 마찬가지예요. 장성철 수장이 여권에서 문건을 입수했다고 다른 인터뷰 오늘 말했다고 하네요. 아, 오늘? 네. 근데 그 어제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정보통. 문건의 출처를 어떻게 했냐면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뭐가 이제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좀 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누님이 이런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준석 대표는 보호를 하는겨 안 하는겨 이렇게. 요것도 그래요. 재미난 게 바로 오늘 얘기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아까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의 멘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 대표를 공개를 하면서 있으면 까 문제가 있다면 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저는 방어하는 거라고 아니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구밀복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입에 꿀 바르고 자신한테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 안에 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네. 그래? 이 파일 이야기가 운이 되면 운이 될수록 네.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면 공방이 될수록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없죠. 거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두 대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나서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가 좋겠냐.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장성철 수장 얘기대로 전화가 했으면 그 부분이라면 대표라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건데 전혀 전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멜론바지님, 준표형도 많이 알고 있을게요. 준표형이란 홍준표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검사 윤석열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다 알겠죠.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신토방님도 마찬가지예요. 친서 관계로 봐주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무혐의 등등 그게 바로 검찰 수사와 기소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 얘기가 혹시 엑스파일에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소환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네.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그죠? 그렇죠. 네. 이준석의 근데 비단 주머니가 어떻게 또 써먹을 수 있을지. 예. 3개로도 부족하다고 상록수님은 또 글을 주셨어요. 네.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그러니까 아류 버전이 나올 거라니까. 그다음에 연리진님이 예. 4월달에 작성된 파일은 어느 기관에서 작성됐다네요라고 지금 또 봐요. 예. 이런 일이 생긴다. 안개가 지금 생긴다. 연리진님이 이제 어디서 듣고 이런 그 글을 달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뭐냐면 눈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시작이 이래 되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안개처럼 글들이 생길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다, 어디가 출처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잖아요. 2007년 어떤 한나라당 경선에서 나왔던 이야기. 네. 경선 그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이 경선이 마무리되고 이명박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렇죠. 다시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잖아요. 결국 나오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질문해 드릴게요. KT 주님입니다. 전 그냥 장성철의 충정이 크다고 생각할래요. 진짜 야권을 생각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보좌관 경력도 되게 오래되고 방송도 뭐 요새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무적 감각은 그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자신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면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야권을 향한 충장이었다. 라면 그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은 끊어야 된다. 음흠. 손절해야 된다. 네. 이 주장이라면 야권에 대한 충정이 맞겠죠. 네. 그러면 장성철 소장은 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안 된다고 봤을까? 물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문건을 보니까 파일 보니까 방어가 안 될 것 답이 같아서 없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이럴 없다는 거면 거죠. 차라리 빨리 손절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그냥 단순한 그런 접근법이냐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 모르는 거죠. 네. 요거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만 남겨놓도록 하죠. 네. 자, 아유, 오늘 뭐 지금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글들도 많이 주시고. 워낙 관심사니까. 글쎄 뭐 근데 이 엑스파일의 내용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거 확인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오늘 로털 도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안개처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만 나올 것 같아요. 안개예요.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완전히 휘감아 버리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시야도 흐려버리고 네, 발걸음도 함부로 놓을 수 없도록 가둬버리는 그렇죠. 그런 안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참, 장성철 형은 왜 그랬대요? 참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본인도 뭐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오늘 혹시 안개가 있을라나? 안개가 없네요. 해가 쨍쨍이구만. 화창합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